네, 2024년 7월 29일입니다. 네,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뭐 올림픽에서 벌써 금메달 3개를 땄는데요. 순간적으로는 이 금메달 3개 때문에 우리가 1위로 올라섰다가 일본이 금메달 3개를 순식간에 따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뭐 5위? 예. 예전에는 참 올림픽 하면 막 메달 숫자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예. 뭐 확실히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올림픽 메달 수에 열광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올림픽 메달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냥 스포츠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그 메달 하나를 딴다고 해가지고 막 온 국민이 막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고, 물론 그 메달을 따는 개인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로 인정받은 거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걸 뭐 국가의 영광이다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도 뭐 올림픽 메달 때문에 막 온 국민들이 막 환호하거나 대한민국의 영광이다, 뭐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뭐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국가 대표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고, 뭐 하지만 올림픽에 막 목을 매는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게 아니냐,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간 재밌는 거는 메달 3개가 총, 칼, 활에서 하나씩 나와가지고, 이게 뭐 역시 태극 전사는 전사다. 뭐 전쟁 도구에서 전부, 총으로 하나, 칼로 하나, 활로 하나. 이 활은 뭐 진작부터 우리가 휩쓸고 있었지만 총과 칼도 이렇게 잘 쓰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네. 펜싱이 이번에 아주 효자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벌써 하는 메달이 하나 나왔는데 앞으로도 메달 한 2개, 금메달 2개 정도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벌써 외신에서 예측한 바로는 지금 사브르의 오상욱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그거 외에도 한 2종목 정도에서 더 금메달을 따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청조랑 같이 그 사기 행각에 약간 연루됐던 선수가 누구였죠? 남현이었나요? 남현이 선수? 네. 그 남현이 선수의 펜싱만 생각하다가, 남현이 선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죠. 남현이 은메달이에요? 금메달까지는 못 땄어요. 동메달? 은메달. 근데 뭐 그 메달 땄을 때보다 이번에 전청조랑 이 스캔들이 난 것 때문에 더 유명해져가지고, 네. 민주당 놈들이 하도 개판치는 바람에 정신이 없다고. 지금 뭐 이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이 활약을 벌이는 것보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활약을 워낙 벌이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 골란 고원에, 이게 문제는, 이제 골란 고원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약간 오른편 쪽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로켓 공격을 할 수 있다. 이쪽은 레바논이나 시리아 쪽에서 날아오는 건데, 지금 그럼 이제 보통 헤즈볼라라는 세력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헤즈볼라는 즉각 자기들이 폭격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골란고원에 있는 한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가지고 1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축구를 하던 뭐 청소년들과 또 구경하던 관객들 뭐 이런 그 사람들에서 1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헤즈볼라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떨어진 로켓이 이란제 로켓인데, 이 이란제 로켓을 지금 레바논이나 시리아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헤즈볼라 세력밖에 없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골란고원에 있는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이스라엘전이 이제 거의 뭐 종전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는 거의 이제 뭐 하마스 세력을 거의 격퇴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또 펼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제 짙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문제는 우리 그 동명부대가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딱 중간에 5개국 그 UN PKO가 5개국이 뭐 전부 다 아마 10개국 정도 된다는데 하여간 그 UN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렇게 있으면 레바논에 헤즈볼라 세력들이 있으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중간에 이제 방패막이처럼 인간 방패를 치고 있는 거죠. 그 UN PKO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대가 우리 동명부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700명 내지 800명 정도가 파견이 돼 있는데 여기 뭐 이라크가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나라 하나가 정도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PKO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면전을 펼치게 되면 이 PKO들과의 관계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동명부대가 그렇게 되면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격적인 전쟁이 되면 철수할 수밖에 없죠. 거기 있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PKO라는 게 지금 그 전쟁을 못하게 막는 거지 전쟁이 시작되면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동명부대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저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작됐는데 반포, 목동, 동탄에 청약이 게시가 됐는데 이 청약홈이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네. 벌써 뭐 45만 명 정도가 몰렸다 그러는데 부동산원 청약홈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네. 아니 뭐 보니까 청약 통장 가진 분들은 일단 다 한번 해보자. 쉽게 생겼더라고요. 일단 뭐 반포 같은 경우에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거기 딱 중간에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원베일리 딱 가운데쯤 있는 위치에 있는 데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거기 600가구 중에 200가구를 일반 분양을 한다니까 여기 뭐 난리가 났고 그리고 목동에도 일반 청약을 하니까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주위 시세에 비해서 약 10억 내지 15억 정도가 싸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그리고 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어진 거에 대한 후분양이라서 대신 이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 당첨만 됐다 하면 뭐 한 10억은 그냥 버는 거다.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한 곳이라서 엄청 몰릴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저렇게 막 청약홈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사태가 동시에 벌어졌는데 하나는 티몬 사태고 하나는 저 청약 사태인데 역시 이 두 사태의 본질은 같죠. 네. 네. 마이 프린스님 감사합니다. 네. 자. 해리스 뭐 호감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도 또 정치 10단이잖아요. 오바마. 네, 오바마는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을 해리스 갖고 되겠나 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지지를 안 하다가 막판에 승리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싹 지지를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포장을 해요. 본인이 먼저 나서면 다른 사람들이 지지 선언하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다린 거다라는 식으로 또 포장을 하더라고요. 바이든 때도 자기는 먼저 바이든을 지지 선언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했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하여간 이 어떤 이 말 잘하는 거, 정말 말로 천냥빛을 갖고 말로 정말 포장 잘하는 거, 이런 어떤 거, 가식적인 거, 이런 거는 좌파들은 하여간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말로 하여간 말 그럴듯하게 하는 거 끝내줘. 예. 오바마는 하여간 약간 이제 오바마는 좀 이게 뭐랄까 좀 신뢰성이 있게 얘기를 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이 말로 뭐 하는 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예. 저 표정하며 참 저런 다정한 표정을 많이 네 저희가 이 슈퍼챗이 잘 안 되신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QR 코드를 딱 찍으시면 거기서 들어가서 메시지도 남기고 스타칩이라고 하는데 메시지도 남기고 돈도 후원하고 그런 게 가능하고 그래서 메시지는 저한테 제 핸드폰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읽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외에서도 저 스타칩으로 해서 후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저건 또 그리고 이 슈퍼챗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발특검 찬성님. 송파구 신천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뭐 이런 게 아니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는 저기 뭐 압구정동, 뭐 대치동 뭐 이런 데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해리스가 이제 저도 이제 흑인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흑인이게 밝혀지긴 했는데 자마이카계 흑인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는 인도 사람이고 아버지가 자마이카계 흑인이라서 흑인은 흑인이다. 캐러비안계인데 흑인은 흑인이다. 아버지가. 그래서 아주 흑인이 아닌 건 아니다. 인도계는 맞는데 엄마가. 자,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가상화폐 쪽을 규제로 안 하겠다. 비트코인이 슈퍼파워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 팔지 말아라. 이런 연설을 하는 바람에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난 코인 대통령이다. 그러니 또 이 해리스도 반기업 색깔에서 벗어나겠다. 민주당이 약간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이 뭐 좌파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조금 민주당 쪽에서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을 흔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귀에 붕대를 뗐더니 총알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의 귀를 뚫은 게 총알이 아니라 파편 아니냐. 트럼프는 총에 맞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냥 뭐 이런 희격 사건 이런 거에는 항상 음모론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자, 올림픽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는데 우리 처음에 개막식 때 한국 소개를 할 때 북한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다. 윤 대통령도 IOC에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바흐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 이거 죄송하다. 영어로도 데모크래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는 이게 DPRK가 북한이잖아요. 우리는 ROK고 그냥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고 북한은 데모크래틱 피플스 리퍼블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걸
이렇게 불러서 불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북한이 참가를 했거든요. 북한 할 때도 또 북한도 북한식으로 불러서 두 번이나 그러니까 같은 북한을 부른 거죠. 그래서 공식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티몬과 위메프 합쳐가지고 티메프 사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큐텐 구영배 대표라는 사람이 사실 한때는 거의 뭐 G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팔고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2009년인가 8년에 5,500억 원에 이베이엔가에 팔았죠. 그래서 5,500억 원을 현금을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당시로서 어마어마한 M&A를 성공시켰다. 뭐 이래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폴로 건너가가지고 싱가폴에서 뭐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약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뭐 주된 아무래도 주로 사업할 수 있는 본거지가 한국이다 보니까 10년간 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다가 10년 경업금지 조항이 끝나고 나니까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티몬하고 유메프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이커머스에서 좀 뒤처진 것들을 대거 인수하면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뭔가 상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자금 압박도 오고 무리가 와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본인의 지분을 내놓겠다. 근데 지금 뭐 지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을 내놔서 지금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거니까 돈을 내놔서 그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구영배 대표가 지금 뭐 갖고 있는 돈 뭐 외부에서 수혈한다 뭐 700억 원을 가지고 오겠다 뭐 몇백억 원을 가지고 오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거고 정부가 파악하기는 한 5,800억 원 정도 전체 손해가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수습을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히 5천억 원대를 유동성을 투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지분 같은 걸 전부 다 사느니 뭐 다 떠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큐텐그룹 계열사 4곳의 누적 손실액이 2조 5,800억 원이라서 과연 지금 5,800억 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지 여부도 좀 불확실하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저건 이제 누적 손실액이고 당장 유동성 자체는 5,800억으로 지금 피해자들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분들은 빨리 피해를 받아내야지 이 적자 쌓인 것들이 엄청나서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이 사태를 뭐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는 뭐 당연한 건데 문제가 아니라 일단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경영안정자금 2천억, 보증기금 협약 3천억, 여행사의 2차 보전 600억으로 5,600억 원이 유동성이 들어가서 이걸로 일단 꺼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현재 미정산된 금액이 2,100억 원이다. 근데 이런 이커머스 문제는 도대체 피해자들이 어디까지 나올 건지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해자가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물품 대금 안 줬다 요 정도가 아니라 그 물품 대금 때문에
그게 막히는 바람에 월급을 못 주고 그러면 월급을 못 주게 된 회사들이 그 직원들 미납 임금까지 해결해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위메프하고 티몬하고 직접 거래한 1차 거래 대상자들은 그래도 이제 뭐 위메프하고 티몬과의 거래 뭐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1차 거래한 데와 또 거래한 데들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 위메프하고 티몬과 직접 거래한 건 아니지만 요 회사들과 거래해서 여기가 지금 빵꾸가 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못 받는 데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 이 회사들의 직원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유동성을 투입해서 어디까지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원칙이 빨리빨리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나라에서 해결해야 하는 건지. 이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우파 성향이 명확해서 아니 이걸 이 사기업의 거래에서 생겨난 문제를 왜 국가가 해결해야 되냐? 이건 알아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이걸 왜 나서냐?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또 그러고 이거 아니 투자가 자기 책임인 것처럼 이런 거래도 이런 민사상 거래도 당연히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면 이런 집단적인 사태가 터지고 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쳐다봐. 그럼 국가를 원망을 해. 나라님 탓을 해. 그럼 일단 시끄러운 거를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일단 볼멘 소리를 확 줄여줘야 돼.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누구 돈으로 해? 국가가 쓰는 돈은 눈먼 돈이니까 막 갖다 써도 되나? 그게 결국 다 국민들 세금이고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다 나온 돈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거예요. 이게 부자 감세 야당의 벽에 또 상속세냐 금투세냐 개편이 문제다. 상속세제 개편 아니라고 내놨는데 29일 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민주당 진성준이 이거 뭐 소득세율이 45%인데 상속세가 40%가 말이 되냐 그러면 한 방에 걷어차버렸어요. 근데 도대체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안 돼. 아니 상속세하고 소득세는 근본이 다른 세금인데 이걸 왜 비교를 해? 소득세를 45%를 다 내서 만든 재산을 상속하는 거지 상속세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져요? 상속재산이라는 게? 근데 그걸 거기서 또 소득세 얘기를 왜 해? 소득세를 안 냈으면 상속세하고 소득세를 비교하지. 소득세 이미 45%를 다 내고 모은 재산이 상속세 재산인데 그걸 45%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렇다고 소득세가 싸냐? 소득세도 지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지금 싼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비싸면 비쌌지 절대 싼 축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인데 근데 사실 이걸 이 위메프니 티몬이 이 사태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데 어느 정도 사태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좀 사태의 흐름을 좀 봐야 돼. 왜냐하면 이 구형배니 뭐니 이런 회사에서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맞죠. 회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회사가 먼저 해결하는 게 맞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먼저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면 회사는 나자빠져 버리죠. 자기네가 뭐하러 책임을 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해결을 해줄 텐데. 서로 배째라 하는 거예요. 상속세 경감은 초부자 감세라고 하고 종부세나 금투세는 손질 가능하다. 예. 종부세나 금투세는 자기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상속세는 초부자 감세다. 노력 없이 받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더 낮은 게 합당한가? 그러면 모든 국민들을 다 똑같이 저 생각에는 세대 간 넘어가는 건 다 없애고 모든 세대에는 다 똑같은 데서 라인에서 출발해라 이거 아니에요. 노력 없이 받는 거라는 얘기는 세대별로 이렇게 재산을 넘겨주거나 하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아예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그냥 전부 국민들 다
공동 양육하고 공동으로 키우고 다 똑같이 배급하고 먹고 살고 부모 자식 가족 관계 같은 거 없애고 근데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은 또 자기 딸까지 지금 또 주려고 하는데 그 상속은 뭐라고 안 해? 그 상속은 뭐라고 안 하면서 심상정은 자기 아들은 원광대 로스쿨 해가지고 변호사 만들어서 또 현대차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자기 오빠들은 다 현대차 벤더 만들어가지고 재벌 비스무리하게 해놓고는 하여간 이 민주당은 이 상속세제니 세제 전체에 대해서 자기들 전당대회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아니 저 웃기는 거는 민노총 보면 현대차하고 협약을 할 때 현대차 노조 보면 현대차하고 협약을 할 때 자기들은 상속을 지켜요. 일하다 죽거나 뭐 그 무슨 뭐 상여를 다치거나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 가족 중에 노조원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신 근무하게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 이건 무슨 뭐 음서도 아니고 무슨 연공서열도 아니고 그냥 상속이야 상속. 현대차 직원 자리를 지위를 상속해. 아니 5.18 유공자도 왜 이렇게 상속을 시켜? 유공자면 그 사람만 유공공을 세웠으면 끝내고 말아야지.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 무슨 자식들한테 그렇게 특혜와 혜택을 많이 줘? 왜 같은 레벨에서 출발을 시켜야지? 혁명유공은 상속을 해도 되고 노동유공은 상속을 시켜도 되고 재산은 상속하면 안 돼? 재산을 다 뺏어가? 제일 대표적인 게 그 현대차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런 그 노조와의 이면 협약을 전부 재검토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리를 상속하는 현대차 노조원들에 대해서 노조원이 뭐 어떻게 다쳤을 때 그 가족 그래가지고 현대차 노조원이 다치면 현대차 노조원 마누라가 와서 이걸 하고 있어요. 용접하고 있어. 아니 본인 용접은 오케이야. 뭐 몇십 년 해서 잘한다고 쳐. 아니 갑자기 마누라가 와서 용접을 배워가지고 그 용접을 하고 있어. 그 월급은 비슷하게 받아. 김근태 마누라 국회의원 세습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습은 또 오케이 하면서 이런 또 상속세는 또 반대하고.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상속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누군가한테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이거 한번 걷어찬 게 사실은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속세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제일 큰 회사 중에 한두 군데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도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니 정의당 지금 몇 석이에요? 정의당 몇 석 되지도 않지만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 뭐 서훈 전 국정원장을 문재인 캠프 인사비리 뭐 이런 문제로 국정원 산하기관에 특혜 채용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뭔가 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샤넬 재킷 문제, 문체부에 샤넬 재킷을 기부할 방법을 알아봐라 라고 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행정관은 2021년도에 문체부에 연락해서 샤넬 재킷을 기부할 방법을 알아봐라. 문체부 관계자가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면 적당할 것 같다. 했더니 샤넬이 뒤늦게 옷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A씨에게 샤넬 재킷 기증 과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탁현민이 그때 막 나와서 설명을 했던 걸 보면 탁현민도 당연히 관계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은 안 한 거예요? 왜? 네. 온리윤이 감사합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 장경태죠. 장경태가 김규현 변호사를 찾아와서 뭐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 뭐 이런 것들. 결국 이 최상병 사건은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한 이 사건들은 결국 민주당이 개입해서 사건이 이렇게 조작돼 가고 있는 그런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나서 이건 뭐 자기들도 잘못하다가는 이 특검 괜히 잘못 만들었다가 자기들이 이걸 사건을 조작한 게 그쪽으로 한 뿌리가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실전님 감사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김규현을 접촉한 야당 의원은 장경태인데 이거 뭐 그러면 구명 로비 의혹이니 뭐니 이게 다 허위인 줄 알면서도 정쟁 도구로 활용한 거 아니야? 이거 똑같아요. 이화영 무슨 술판 벌였네 어쩌네 검찰에서 술판 벌였네 어쩌네 이거 다 허위인지 알면서도 민주당 의원들 한 10명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뭐 사실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고 이재명도 막 그렇게 떠들어대고 별 난리를 다 쳤잖아요. 지금 조용하잖아. 저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는 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말이 되게 만들어 보려고. 근데 이런 게이트 종류, 사기와 관련된 게이트 종류를 대부분 보면 JTBC가 먼저 터트린다. 이번 것도 이 김기현 변호사가 짜낸 이 임성근 로비 의혹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보면 JTBC가 먼저 터트리고 마치 단독인 것처럼 이화영 때도 JTBC가 먼저 터트렸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장 되면 이 JTBC의 재승인 여부 뭐 이런 것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게 오보인지 기획인지 아니면 민주당과의 그 협잡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서 재승인 여부를 밝혀야 돼요. 저 이종호 저 사람이 김규현, JTBC, 김종대 등을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잖아요. 자, 한동훈 체제에서 사무총장으로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네요. 재선 서범수 의원인데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네. 재선의 박정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서범수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을 해서
이번 선거 때 선관위원장을 서병수 전 시장이 했었죠. 지금 정점식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 근데 뭐 댓글에서는 교체 논란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막상 또 한동훈 대표는 이걸 뭐 서두르지 않겠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국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뭐 요새 한 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한 딸 쪽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지지자가 아니다. 제가 아는 분도 민주당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도 약간 좀 다르다. 굉장히 생소하다. 제 딸과 한 딸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필리버스터를 4일째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을 한 방에 처리하고 오늘은 방문지법을 처리한다. 네.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상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런 법들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이 이 방송사법 이거를 과연 놔두겠어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죠. 민주당은 지금 이제 거부권 숫자를 얼마나 늘릴 거냐. 결국 그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석 187명 전원 찬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휴가도 못 가고 원래 7, 8월은 휴정기인데 이 혼자 자기들끼리 그냥 어차피 거부될 법안 통과시키느라고 좀 참. 이재명 대표 될 때까지 8월 중순까지 뭔가 쇼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려고 하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법안들 싹 다 모아가지고 어차피 이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무슨 법 해봤자 한 10개쯤 모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싹 거부권 행사하면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냥 다 모르면 싹 다 치워버리면 돼. 네. 저런 법들은 그냥 통과된 것 같지만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돌아오면 재의결 못하니까 그럼 그냥 자동 폐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8월 말에 또 폐기야. 8월 말이 될지 9월 초에 본회의를 해서 폐기가 될지. 네. (8월 1일에) 본회의에서는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이 8월 1일까지 하고 끝나는 거네요. 이진숙 청문회를 사흘을 하더니만 또 대전 MBC까지 찾아가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대전 MBC 사장을 했었던 전력이 있으니까 그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또 검증을 하겠다. 이 악의 성실성. 네. 참 성실하긴 해요. 네, 사흘간 청문회를 하고 또 대전까지 내려가는. 뭔가 그냥
열심히 하는 MBC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 사활적 이익 이런 게 있는 거죠. MBC를 지켜내야지 된다는 그런 어? 자, 그 최민희 뭐 뇌구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최민희 그렇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김규현 변호사 JTBC 이런 데를 또 고소하겠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김규현 변호사와 JTBC 기자 등등을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막상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니까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되기 전까지의 태도와 되고 나서가 약간 좀 슬로우하다고 할까? 뭔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 뭐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막상 되고 나니까 또 지금 현재 지금 시기에 뭘 한다는 것도 또 좀 그래요. 지금 뭐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든지 탄핵 그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 이재명의 시간표나 이재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9월, 10월, 11월에 판결들이 쫙 나올 텐데 그 전에 뭔가 스타트가 걸리지 않으면 자기는 앉아서 죽는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이 꼴밖에 당할 수가 없으니까 뭐든 하여간 지금 총력전을 펼치다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게 나오면 그쪽에서 와르르 해보겠다. 지금 그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성전이 펼쳐지는 건데 공성전인데 지금 이제 국힘은 성을 지키고 있는 거고 저쪽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이 여름에 국회의원 처음 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저 난리를 계속 쳐가면서 계속 법안들을 말도 안 되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저렇게 통과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저렇게 계속 막 본회의 통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많이 통과시키다 보면 그걸 다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탄핵거리라고 할 만한 것이 튀어나오지 않겠냐. 지금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한동훈이 대표가 되고 보니까 여기서 괜히 자기가 말 잘못하거나 대표가 돼가지고 이 단일 대오로 지금 이걸 막아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딴소리 하다가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당 내에서 다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김경률이나 진중권 시켜가지고 밖에서 떠들게. 그러니까 김경률이나 진중권은 지금 뭐 전당대회 복귀 뭐 전당대회를 다시 해보네 어쩌네 하면서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청년 의원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청년 위원이 된 진종호는 올림픽 갔다 오고 나면 청년이 아니라 장년됩니다. 만 45세가 넘어가요. 청년위원회 올림픽에 또 해설자로 갔어. 국회의원이 왜 올림픽 해설을 하고 있어요? 자, 정보사 내부의 대북요원 정보가 유출이 됐다. 군무원의 개인 노트북을 거쳐 유출이 됐다. 블랙요원 정보 등이 유출이 돼서 그 해외 대북 요원들을 전부
불러들였다는 거죠. 다시 이게 위험할 수 있어서. 네. 정보 보안 시스템의 위기다. 이건 뭐 어떤 방식으로 유출이 됐건 간에 결국 누군가가 유출을 한 거죠. 어? 군무원의 개인 노트북을 거쳐서 유출이 됐건 뭐가 유출이 됐건 뭐 USB를 통해서 유출이 됐건 간에 어딘가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뭔가 해서 빼낸 건지. 어? 해킹? 무슨 해킹이에요. 그냥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접속해가지고 정보를 딱 빼낸 거지. 군무원의 개인 노트북을 거쳐서 들고 나간 거지. 어떤 방식으로 들고 나갔냐가 문제인 거지. 결국 요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이 해외에 있는 블랙 요원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경험과 또 이런 사람들은 노출이 되면 당분간은 다시 외국에 나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만한 요원들을 다시 키워서 내보내려면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텐데 해외 정보망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죠. 이런 정도 사건이면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유출 정보가 최대 수천 건이다. 외교관 등의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 정보뿐만 아니라 블랙 요원 정보까지 포함이 됐다. 안개가을님이 리아가 의원되고 나서 다시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가 저기 가서 해설을 왜 하고 있냐.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어? 국회의원이 왜 지금 국회가 지금 본회의 다 하고 있고 한데 저희 가서 저걸 해설을 하고 있어. 어? 그렇게 해설하는 게 좋으면 국회의원이 왜 됐어? 국회의원 끝나고 해도 되는 거지. 국회의원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저기 나가서 해설하고 그러면 되나? 원래? 예전에 어떤 여배우를 YS 정권 때 환경부 장관이었나 무슨 장관을 시켰더니 자기는 배우이기 때문에 하던 거 마저 하고 잡혀있던 연극을 마무리를 끝내고 나서부터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됐으면 바로 임명된 순간부터 장관인 건데 그때는 청문회 같은 거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연극 무대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연극 무대에서 정치인이 왔던가 누가 와가지고 뭐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뭐 돈을 줬는데 그걸 뭐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김영삼 될 거예요 아마. 예. 김대중 아니고 김영삼 될 걸. 그래갖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잘려버렸죠. 오래 못하고. 네. 다 하셔. 김대중이죠. 김영삼 아니고 김대중 되자마자 시켰는데 그런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지금 며칠째 필리버스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파리 올림픽 가서 사격 해설을 하고 있어요. 사격 해설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 어? 사격 해설을 진종호가 아니면 해설을 못 해요? 네. 자, 오늘 스타칩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네. 자, 이 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참 이번 주는 완전 휴가철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 다른 데서는 김민경이 사격 해설을 같이 하고 있더만요. 네. 네, 오늘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